지난달에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해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법인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Excuse me. 첫 번째로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흑자 도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많이 났는데 회사가 도산에 이르게 됩니다. 즉 파산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금이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무사님한테 2천만 원짜리 뭐 와인을 팔았다고 치면은 실제로 제가 뭐 사온 와인 가격은 1,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이러면은 손익계산서상에는 저는 당기순이익이 찍힙니다. 근데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종원아 미안한데 그거 내가 3달 뒤에 결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3달이 3년이 되고 하다 보면은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서 이제 제가 결제해야 되는 대금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월급 이런 것들이 지불을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순이익은 낮지만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채권이 잘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음의 숫자를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채무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주려고 하고 네. 채권은 가급적이면 빨리 받으려고 하는 그쵸. 이유가 피가 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좌에 돈이 많다고 막 쓰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하세요?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지금 내일 카드 결제돼. 네. 오래 다녔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는데 퇴직금 엄청 많이 나오고 퇴직연금 맞아요. 안 들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이제 저희가 다음 달 예산을 짤 때 얘가 퇴사할 거라는 가정은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간다. 이건데 이제 퇴직금은 퇴직연금 들어놓잖아요. 1년에 한 번. 안 하세요? 인원이 얼마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퇴사를 잘 안 해.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크게 3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감사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태형그룹의 현금 흐름표를 잠깐 보면 태형건설이죠. 마지막 23년도 3분기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제 마이너스, 투자활동도 마이너스인데 이때 재무활동으로 또 많은 현금이 유입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개가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간 거예요. 사실은 영업활동, 투자활동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빌렸던 돈을 갚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영업활동하고 투자활동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건 현금흐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셋 다 반대잖아요. 지금. 맞아요.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없어지고 투자도 없어지다 보니까 돈이 그쵸. 없으니까 돈을 빌려오니까 재무활동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 감당이 또 어렵다 보니 그래서 또 영업활동에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예. 맞아요. 재작년이죠. 2022년 11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그 PF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그 브릿지 이론으로 깔아놓고 있는 단위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자도 뭐 1%대에서 거의 5%, 6%대로 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한 거죠. 태형건설이 이제 PF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시행 못한 사업부지들이 철거도 안 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뉴스 취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사실 예전에 찌라시처럼 떠돌았어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가 또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고. 근데 워크아웃 신청도 요구 조건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 다 신청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그쵸. 워크아웃 이제 개시가 되는 거고 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거는 채권자들한테 야, 우리 빚 좀 탕감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네들의 어떤 자구 노력은 거의 안 하고 야, 우리는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탕감해줘. 이런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너무 웃긴 거지. 그렇죠. 그렇게 막 자기 걸 자구 노력을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네. 이제 내가 볼 때 태형건설을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그 TY홀딩스 오너들의 지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얘기가 없는 거는 태형건설을 버리고 우리는 TY홀딩스하고 SBS만 갖고 간다. 이런 좀 느낌이 있지 않나.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워크아웃은 사적 그 채권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과 태형건설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의인데 잘 끝나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법정 회생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뭐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치. 진짜. PF 시장이 지금 이거는 진짜 트리거에 해당이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잘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연착륙하느냐. 근데 결국에 회생 들어가서 이제 판결체가 가게 되면은 줄줄이 도산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게 16위인데 PF 1위, 2위 지금 얘기 나오는 건설사들 엄청 많죠 지금. 맞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바로바로 또 들어오면은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 진짜. 그래서 저는 고버스를 샀습니다. 사실 뭐 태양건설 얘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기보다는 그렇죠. 올해 적자에 적자 기업으로 적자가 사실은 나는 이제 회사들의 돌아가서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공원이익인데요. 이제 뭐 파스타를 하나 2만 원에 파는데 파스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2만 원 받고 재료비 10,000원 소진하면은 10,000원이 남잖아요. 여기서 파스타를 팔아서 하나 나올 수 있는 이익이 공원이익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10,000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네네네. 이 공원이익이 고정비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고정비는 임대료 그쵸. 또는 인건비 같은 인건비. 항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임대료 100만 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파스타를 100개를 팔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적자가 나는 회사들의 고질적인 병은 이 공원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인데 쿠팡 같은 회사를 보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결손 한마디로 마이너스 적자였는데 시장을 초기 단계에 들어갈 때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마켓시를 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안정기가 됐을 때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접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수를 눌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스타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었다면은 이제 파스타 우리가 500만 개 만드니까 단가가 10,000원에서 뭐 5,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공원이익이 올라오는 효과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트코가 싼 이유가 묶음이 크잖아요. 크게 대량으로 팔고. 판매하죠. 예, 그래서 코스트코도 지금 역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원이익은 배제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Excuse me. 아무튼 저는 큰 고통 없이 잘 마무리되고 한국 경제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네.